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지금까지 3,000명이 넘게 숨지고 15,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상당수가 붕괴한 데다 추운 날씨 속에 구조 활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구호 요청에 국제사회 지원 약속이 잇따랐고 윤석열 대통령도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뒤집힌 어선 청보호 선원 9명 가운데 5명이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체는 안전지대로 옮겨졌고 해경은 다시 인양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내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고 어제 하루 외부 일정을 취소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늘 일정을 재개합니다. 안 의원과 친윤그룹의 갈등 속에 이준석계도 친윤계와 당 지도부를 향해 집단 반발하면서 당권 레이스가 과열 혼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끼겠습니다. 수도권과 세종에 더해 오늘은 강원 영서와 충청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가인 시리아에서 3,0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직 우리 교민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피해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두 차례 강진으로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합쳐 3,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튀르키예에서 1,700명 사망, 12,000명 부상이며 시리아에서는 1,300명 사망, 3,400명 부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은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로서 출국이 권고되는 곳이어서 여행객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첫 지진 뒤에 하루 만에 또 다른 지진이 이어진 점이 이 피해가 커진 이유로 꼽히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최초 지진은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33km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7.8로 이는 1939년 이후 튀르키예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 수치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Saat 04:17'de son bir asırda yaşadığımız 1939 Erzincan depreminden sonraki en büyük felaketle sarsıldık. Merkezi Kahramanmaraş'ın Pazarcık ilçesi olarak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이 기간에 모든 국가기관과 해외 공간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진앙에서 1,00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지는 등 피해 지역도 광범위합니다. 여기에 오후 1시 24분쯤 첫 강진이 발생한 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규모 7.5의 지진이 또 발생했고 80차례에 가까운 여진까지 발생했습니다. 네,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안타깝게도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는 10개 피해 지역에 구조대와 보급 비행기를 급파하는 동시에 최고 단계인 4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힘들다며 추운 날씨에다 새벽에 발생한 지진으로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접국가인 시리아는 10년 넘는 내전으로 인프라가 낙후됐고 부실한 신규 건축물이 많아 지진 충격에도 쉽게 무너진 것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사회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가장 먼저 성명을 내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유럽연합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긴급 구호팀을 급파하기로 하며 일부는 이미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관계가 소원했던 스웨덴과 핀란드를 비롯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애도를 표하며 구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아비규환으로 변한 지진 현장에는 여전히 붕괴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인 구조 작업 속에서 기적의 생還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뿌연 연기 사이로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른 기자가 발견한 건 위험에 빠진 소녀. 아이를 안고 황급히 빠져나온 뒤 놀란 아이를 위로합니다. Evet, artçı sarsıntılar devam ediyor. Oraya doğru geçmeyin. Hemen annenin yanına gelsen. Geç. Evet. 구조 작업이 벌어지는 현장 바로 옆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건물들. 강도 높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도시는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잔해더미 안에서 한 소녀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나옵니다.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에 눈물을 참기 힘듭니다. 서둘러 응급처치를 받는 소녀. 여러 곳을 다쳤지만 살았다는 안도의 표정이 돌아옵니다. 벽면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파트. 고가 사다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던 주민들은 이제야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풍비박산난 삶의 터전.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구조의 안간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뒤집힌 어선 청보호가 인양을 위해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새벽 청보호가 사고 해역보다 물살이 약한 대허사도 앞 해상에 옮겨져 임시 정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구조당국은 밤새 사고 해역 주변 해상에 구조선과 항공기를 띄워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승조원 12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9명 가운데 5명은 선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 뒤집혀 있는 청보호 바닥에는 이렇다 할 충격의 흔적도 없습니다. 생존자의 증언대로 갑자기 물이 차올랐다면 바닷물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해경은 어선이 인양되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릴 예정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바닥이 하늘을 향해 뒤집혀버린 청보호. 바다로 나온 지 1년도 안 된 새 배나 다름없지만 전복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선내 기관실에 갑자기 물이 차올랐다는 생존자 진술이 가장 큰 단서입니다. 기관장이 내려가셔가지고 기관방에 물이 찼다.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내려가 보니까 그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관실에 종종 물이 샜고 사고 전에도 왼쪽으로 기운 채 운항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해경은 수산물을 잡는 데 쓰는 통발 과적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발 하나당 3에서 5kg 정도 가거든요. 그것을 적재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서 실었기 때문에 기울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청보호는 출항 전에 선체 하부를 도색했지만 배가 부서져 수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선체 외부를 보더라도 파손 흔적은 보이지 않고 충돌음을 들었다는 생존자 진술도 없습니다. 사고 선박 기관실에는 CCTV가 넉 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몰 당시 화면이 복구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청보호를 무트로 옮겨야 본격적인 사고 원인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경찰은 전복 선박을 건져 올려 내부 수색이 끝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 내일쯤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됩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중 밀집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안 했고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음은 물론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가족들에게 상처까지 줬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상민만큼은 치외법권으로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두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은 기다릴 만큼 기다려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탄핵 기각 시 역풍 등을 우려했지만 주말 사이 설득 작업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장관이 했던 헌법적 또는 법률적 위반 행위는 굉장히 크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의 요지입니다. 탄핵안이 제출된 건 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로 이번에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국회의원 17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내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표결에서 어렵지 않게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직무상 위법을 저지른 게 없어 탄핵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탄핵안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며 민주당 내 당원 당규에 따라 이 대표부터 탄핵하는 게 먼저라고 반격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법률 위반이 저희들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정부 질문 첫날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관련 질의에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이어 민주당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갈수록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한 만큼 이번 탄핵 추진을 두고 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에 여러 절차가 남아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기에 처리 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섣부르게 대통령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그제 국회를 찾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 의원에게 크게 분노하며 엄중 경고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비판글을 올린 지 3시간 만에 국회를 찾은 정무수석. 기자들 앞에서 작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어 대통령을 당무에 끌어들이지 말라. 강경한 어조로 안 의원을 비난했는데 갑작스러운 이 브리핑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안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 수석이 국회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과는 오랫동안 여러 사례가 축적돼 윤 대통령이 가까이 함께할 인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윤한 연대, 윤핵관 등의 표현에 경로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한 달에 내는 당비가 300만 원으로 국회의원의 10배에 이르는데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선관위 주관이 아닌 당내 선거라 당무 개입이라 할 수 없으며 윤한연대 언급에 반박한 건 당무 개입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이자 윤 대통령 책사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의 탈당 또는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 변호사의 개인 의견에 무엇라 말하겠느냐며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고 어제 하루 외부 일정을 잠정 중단하며 숨고르기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은 오늘 외부 활동을 재개합니다. 대통령실과 안 의원 또 친윤계의 갈등 속에 이준석계의 공세 수위가 고조되며 한 달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 혼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이른바 윤안연대라는 말로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에 안철수 의원은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 의원은 대통령과 동급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윤안연대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고 YTN과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 잠시 공개 일정을 미루고 선거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100% 당원 투표 방식인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척을 져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안 의원은 불편한 심기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 의원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기현 의원은 과거 안 의원이 친언론노조 행적을 보였다는 한 보수단체 주장을 거론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하겠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어 더 이상 분란 일으키지 말라며 안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대통령이 힘이 빠지게 하는 국정 운영의 동력에 차질을 주는 행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도 안 의원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였다고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대통령을 먼저 끌어들였잖아요. 윤심이 있다 없다. 윤안연대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당무개입입니까?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간신배, 윤핵관 등의 표현을 다시 사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친 이준석계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슨 윤핵관이니 간신배니 이런 악의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동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용어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실 저희 당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간신배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는 당 지도부 다짐과 달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연일 크고 작은 충돌을 빚으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의 갈등 역시 전당대회 판세의 새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오늘 자신의 비전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서울 마곡동의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전당대회 후보 비전 발표회를 엽니다. 비전 발표회에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 6명과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어린아이들의 언어 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소아과 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돼 갑자기 폐업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치료비를 먼저 냈던 보호자들은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자녀를 치료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도심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출입구는 잠겨있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언어 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A씨는 진료 중단 소식을 듣고 황급히 찾아왔지만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지도 않고 직원도 아무도 없고 해서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문을 닫은 의원은 언어치료 클리닉을 함께 운영하며
언어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진료비를 한 달 먼저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치료비를 돌려받으려는 보호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병원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을 선결제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자녀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다른 기관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대체 병원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언어라든지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의원도 지난달 말 갑작스레 폐업했습니다. 의원 두 곳에서 맡아온 아이들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해당 의원들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원 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된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이 피 같은 월세 보증금을 떼었다며 단체로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임대인이 경매에 붙여져 비어있는 집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계약한 건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다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7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앱을 통해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을 마쳤습니다. 35만 원이라는 저렴한 월세집을 찾은 기쁨도 잠시. 전기와 수도 요금이 13개월치나 밀린 집이라는 걸 입주 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집은 경매에도 넘어가 있었습니다. 우편물에 용지가 날라와서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했더니 경매에 넘어갔다고. 임대인 조모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이 집은 조 씨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빈집을 조 씨가 자기 것인 양 속여 계약한 겁니다. 결국 졸지에 보증금 400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김 씨. 조 씨에게서 비슷한 피해를 본 6명과 함께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 자신을 내보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 김 씨를 괴롭힙니다. 비밀번호 치고 막 치는 것 같은 그런 막 소리 막 들리고 막 베란다 문을 막 열어가지고 막 짐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막 환청이 막 들리고 막 되게. 최근 김 씨처럼 부동산 앱에서 임대인과 직거래해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데 그럴수록 따져보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표적이 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플만 보고는 그 등기부에 있는 그 등기 명의자하고 지금 어플에서 지금 교신하고 있는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능하니까. 피해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등기부 등본 확인.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집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고 집의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대출과 압류는 없는지 알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또 계약은 실소유자와 직접 하는 게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거쳐야 할 경우엔 반드시 위임장과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해서 신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집을 실제로 방문해 유령 건물은 아닌지, 밀린 요금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도 안전거래를 위한 방법입니다. 삶의 토대를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기본만 숙지해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국민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재감염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9개월로 크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일까?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 잠복기를 거쳐 일주일 정도 뒤면 확진자의 일시적인 증가가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6월 말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적은 5,000명대에 그쳤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선 1,500여 명, 2주 전보다는 3,000명 이상 줄며 확연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됐는데 안 벗는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마스크 조정에 영향을 금방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재감염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코로나19 재감염 평균 소요 기간은 약 9개월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해 5개월 만에 넉 달이나 길어졌습니다. 백신을 여러 번 맞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까지 겹치면서 많은 국민이 다양한 면역을 갖췄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기석 단장은 면역 상태가 좋아지고 개량 백신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BA5번 계열들,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은 우주화된 BN1번 계열들은 현재 개량 백신에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재감염이 되더라도 기간이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위험도도 중증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면역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년에 한두 번만 맞아도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를 감기처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엔데믹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농협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관여를 두고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관치가 아닌 지배구조 선진화의 일환이라며 오히려 은행 이사회와 정기적으로 면담하는 등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신임 회장으로 낙점된 건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당국이 손태승 현 회장의 연임을 노골적으로 막아선 사이 전직 관료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건데 관치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할 때와 같은 논란이 반복된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관치가 아닌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 차원이라는 겁니다. 은행이 공공재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거는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이 세계적인 기준에 미달한다며 지배구조 선진화에 칼을 빼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은행 이사회와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 및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회장 선임에서 더 나아가 이사회에도 관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국내 은행의 과점적 구조를 고려하면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선 민간 기업인 은행에 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늘도 계절의 시계는 한 달가량을 앞서가면서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상 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5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쌓인 미세먼지의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현재 중부와 전북 지역의 대기질이 탁한데요. 특히 인천과 경기 그리고 충청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에 이어 그 밖에 중서부 지방에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고요. 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결하기엔 부족하겠고 강원 동해안과 영남, 전남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은 3월 초순만큼이나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영하 0.5도, 대구 영하 1.3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광주와 부산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계속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날은 무척 온화하겠지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규모 7.8과 7.5의 지진이 잇따르면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3,6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고 16,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강한 지진으로 건물이 대부분 무너져 내리면서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진은 84년 전 3만 명이 사망했던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같은 위력으로 분석됐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등에서 연이어 일어난 지진 피해,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피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를 본 두 나라와 껄끄러웠던 국가들도 서둘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영유권 분쟁의 각종 외교 갈등으로 에게해의 영원한 앙숙인 그리스가 군용기에 구조장비를 싣고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Η διάσωση και η σωτηρία όσο των δυνατόν περισσότερων ανθρώπων βρίσκονται στα συντρίμμια είναι μια δουλειά που λόγω εμπειρίας την ξέρουμε κι εμείς αρκετά καλά και νομίζω στη συνέχεια θα πρέπει να δούμε. 과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루마니아도 일찌감치 구조대원들을 실어보냈고 튀르키예가 나토 가입에 제동을 걸면서 얼굴을 붉힌 스웨덴과 핀란드도 신속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로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고 시리아와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지원에 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חילוץ, הצלה ועזרה רפואית. אנחנו קיבלנו גם מביקורי מדיני פנייה לעזרה הומניטרית בסוריה. אני השארתי את זה. 튀르키예 교민이 150만 명에 이르는 독일은 정부와 민간할 것 없이 서둘러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진 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한 유엔도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mobilizing to support the emergency response, and so let's work together in solidarity to assist all those hit by this disaster.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지원을 약속해 두 나라 구조대가 현장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가장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 미국은 동맹인 튀르키예는 물론 테러 지원과 화학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That effort will be underway soon with U.S. assistance, but also with funding for recovery and broader response efforts. The same is true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Saeed. 미 국무부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인도주의적 지원은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이번에도 민간 단체를 통해 시리아에 대한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진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동반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만 명 넘게 희생된 초대형 지진만도 6번에 이릅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성탄절 다음 날 일어난 인도네시아 대지진. 규모 9.15의 엄청난 강진이 쓰나미를 일으켜 인도양 연안 국가를 덮쳤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인도 등에서 모두 23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It is not so safe to live here now because of damaged island houses. 지난 2008년 올림픽에 들떠있던 중국 스촨성에 규모 8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고 이재민은 4,6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진앙이 바다가 아닌 육지여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진은 지난 2010년 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 7의 지진이 수도 포르토프랑스를 강타해 사망자는 31만 6천여 명, 건물 8만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부 태평양 연안에서 일어난 지진은 일본에는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원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잦은 튀르키예는 지난 1999년 이즈미트에서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1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내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에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공동 발의위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176명입니다. 본회의에서 무기명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져 과반이면 통과됩니다. 발의안 의원이 전체 의원 299명의 절반을 훌쩍 넘어 가결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됩니다. 2015년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2019년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고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사 기피 제도와 정보공개법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 단계부터 검토된 사안이라며 반박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특정인 불처벌법을 만들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 기피 제도와 검사 정보공개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를 포함해 불공정 수사가 우려될 경우 현행 법관 기피 제도처럼 특정 검사도 피할 수 있게 하거나 유독 정보 공개가 제한된 검찰청 직원 이름과 직무,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해 보이스피싱 범죄도 막자는 겁니다. 마침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맞물리는 시점이라 이 같은 논의가 이 대표 지시에 따른 방탄용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래전 검찰개혁 단계부터 법조계 요구로 논의해온 사안으로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조정 신청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한 박출을 추진한다. 저희가 공수한 실명법을 추진한다. 아까 그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확인되지 않은.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국민의 피해를 주는 논의라며 사실상 이재명 불처벌법이 낫겠다고 맞받았습니다.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그런 법을 양측의 신경전은 대정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안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뭉개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잖아요. 노무현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재명 방북용 대북 송금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죠. 장관님, 지금 검찰이 신작 소설 쓰고 있는가요? 수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 제도 개선 논의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확산하며 여야의 거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딸 조민 씨는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서 자신은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공개된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함께 구체적 양형 사유가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습니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로 인해 입시제도 공정성이 훼손됐고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법적 판단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종결 단계의 조치 재량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비위에 대해 적정 처분 범위 내에서 행사됐어야 하는 만큼 수사 의뢰나 이첩이 당시 가장 합당한 처리 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감찰 중단으로 비리가 드러난 감찰 대상자가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졌다며 그 주된 동기가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딸 조민 씨는 얼굴을 공개한 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가족들을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어 논란이 된 의사 면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검찰 기소 이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던 조 전 장관은 1심 실형 선고 후 서울대로부터도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대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조만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 시각 세계뉴스 짚어봅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 보기도 싫다는 등 문제 발언을 한 기시다 총리 비서관. 결국 해임됐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한때 퇴장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고 연립 여당도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보기도 싫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나라를 버리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곁에서 보좌한 비서관이 한 말입니다. 정부 인사 입에서 나온 상식 밖의 발언에 비판이 커지자 기시다 총리는 당사자를 바로 해임했습니다. 全くそぐわない、この言語道断の発言であると。 하지만 발언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며 퇴장해 한때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国民に誤解を生じさせたことは遺憾であ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도 성소수자에 대한 여당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일부 자민당 의원이 반발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足元からそういう言動が出たということを厳しく受け止めて、その政府の方針に沿って総理自身がですね、この自らのスタッフに対して認識を共有させる。 지난해 일본 법원은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되는 제도가 없는 것을 위헌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보수적인 법원도 인권과 다양성을 중시한 판결을 내놨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런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私たちの同性間のパートナーの不都合があるということは分かっているよということも出てきましたので、その意味では少し安心できた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역시 총리 비서관으로 일하는 기시다 총리 장남은 지난달 해외 순방 당시 관용차로 관광을 한 것이 아니냐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딴 악재 속에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현지 시각 6일부터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 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AFP와 DPA 등에 따르면 올리비에 뒤소프트 노동부 장관이 법안 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야유하면서 잠시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법안에는 연금을 100% 받는 데 필요한 기여 기간을 현행 42년에서 오는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홍콩에서 야권 인사 47명이 기소된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날부터 90일 넘게 진행될 재판은 2020년 6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시행한 뒤 열리는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인데요. 홍콩 검찰은 앞서 2021년 2월 전직 야당 의원과 활동가 등 민주파 인사 47명을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화학물질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열차가 탈선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주민 2천여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지 교통당국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을 지나던 화물열차가 차축 고장으로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화차 약 50칸이 불길에 휩싸이며 인근 지역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 뉴스였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가 정의용 전 안보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잠잠한 모습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는 모두 마쳤지만 공모관계에 따른 처벌 범위를 두고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수사에 나선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을 강제로 북에 돌려보낸 건 위법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이나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다 당시 탈북민의 속내가 어떠했든 간에 귀순 의향을 나타냈고 북으로 가겠다는 뜻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주요 근거입니다.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정원장에 이어 최근엔 당시 안보정책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던 정 전 실장까지 불려나온 만큼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은 공모 관계나 책임 범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관계 장관과 참모들이
북송에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송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에 대한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역할이나 의사결정과 관련해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강 조사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 처분을 목표로 보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기소 대상엔 안볼라인의 최고 윗선으로 지목된 정 전 실장이 우선 포함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여전히 북송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었고 검찰의 주장은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을 무시한 처사란 입장이라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와 전 소속사의 결별 과정을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흥민의 전 소속사가 현재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소속사가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8억여 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중곡동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합차를 매달고 달리던 견인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차량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견인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견인차 운전자가 심근경색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3시쯤 전북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창고에 주차된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진화 도중 운전석에서 숨져 있던 6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날은 예년보다 온화해서 큰 추위 없습니다. 하지만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공기가 무척 답답한데요. 어제 쌓인 미세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인천과 경기, 충청 그리고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이어서 그 밖에 중서부 지방에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 그리고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날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아침까지 중부 곳곳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동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는데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0.5도, 대구는 영하 1.3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광주와 부산은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날은 계속 온화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